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강의 따라오시기 쉽지 않으시죠? 이번 시간 강의는 아주 짧습니다. 규약에서 어떤 조항들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이러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약은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에서 이제 결의를 통해서 성립됩니다. 하지만 그 규약이 구분 소유자들끼리 이제 결의를 통해 성립시켰다고 해서 어떤 내용들이든지 다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를 하는데요. 규약은 반드시 법률 및 사회 질서를 준수해야 됩니다. 규약의 내용 자체가 관련 법령, 집합건물법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법률들을 이제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량한 풍속이라든지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즉 이렇게 불공정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우리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풍속에 반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규약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규약에는 소유권의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이제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그런 규약을 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규약에서 구분 소유자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한데, 예를 들면은 무슨 그 옆집에 피해를 입히는 사람한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거, 이제 벌금 같은 것을 크지 않은 벌금 같은 것을 부과하는 그런 것들, 공용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구분 소유 관계를 합리적으로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구분 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그런 경우에는 규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단전 단수라고 하는 거, 단전 단수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단전 단수를 취하게 되면은 만약에 단전 단수로 인해서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가 되게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단전 단수를 막 이제 무자비하게 하는 것은 허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단전 단수를 하더라도 크게 목숨이나 신체 이런 데 크게 피해가 가지 않고, 그 다음에 단전 단수를 한다고 해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관리비를 납부할 기회를 주고, 그래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은 규약에 근거해서 단전 단수를 할 수는 있겠죠. 자, 이와 같이 규약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구분 소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잘못했을 경우에는 의결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한다, 의결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이런 식의 규약의 내용들을 두고 있다면은 그건 구분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규약이 어떤 범위에서 효력을 미치는가? 당연히 구분 소유자는 관리단의 구성원으로서 규약의 제정에 참여한 사람이니까 구분 소유자에게는 규약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규약의 효력은 구분 소유자가 관리단 집회에서 규약에 반대한 경우에도 당연히 해당 구분 소유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가 있다면은, 이제 어떤 전유 부분을 매수해서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다면은 그 소유자도 규약의 설정에, 규약을 제정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유자, 구분 소유자도 규약에 구속이 됩니다. 자, 점유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관리단의 구성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임차인 같은 사람들은 관리단의 구성원도 아니고, 관리단 집회에서 규약을 제정하기 위한 결의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임차인도 구성하냐? 당연히 임차인도 구성합니다. 그 건물의 점유자, 임차인과 같은 점유자도 규약에 따라서 건물의 사용과 규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비록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규약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을 제외한 제3자 같은 경우에는 규약이 이런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단체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규약 자체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자면은 임차인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이나 관리비 예치금. 자, 요거는 이제 구분적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이나 관리비 예치금 같은 것은 소유자만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들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임차인도 규약에 적용을 받지만은 이렇게 제3자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규약에서 위탁관리 해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탁관리 계약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를 관리회사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위탁관리 같은 경우에는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위탁관리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탁관리 계약서에 해지에 대한 내용들이 규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지 사유들을 쭉 열거해서 그래서 해지를 할 수 있고요. 물론 위탁관리 계약은 규약에서 별도로 해지 사유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해지 사유가 곧바로 위탁관리 계약에 따른 해지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 소유자들 내부적인 문제인 것이고요. 위탁관리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단과 위탁관리 회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규약에 의해서 이 관리 회사를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탁관리 계약에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위탁관리 계약에 그대로 반영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인의 권한을 규약에서 열거하고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집합건물 관리에 관련돼서 관리인이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규약에서 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 대해서는 그 관리인의 권한이 제한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규약에서의 내용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내용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약 자체가 제3자를 이제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규약이 어떤 경우에 유효한지 그리고 또 규약은 어떤 범위에서 효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